반갑습니다. 오늘은 칼이 있어요. 이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다친다고 과연 그 칼을 버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비타민 D는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비타민 D는 교과서에서 권장량으로는 400에서 800 이렇게 먹으라고 권장되어 있어요. 해리슨 내과학에서 2000 IU 이상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질병을 치료하니까 매일 35,000 IU 6개월 먹고 건선 이렇게 나왔고요.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백반증도 이렇게 나아졌고요.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출발이 비타민 D다. 그리고 막 30만 IU를 먹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요거는 영양력 지수 120점 자마에서 나온 논문. 아이들한테 하루에 1200에서 10,000 IU까지 매일 썼고요. 일주일에 3만 IU, 한 번에 60만 IU 주사를 주고 부작용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혈액에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비타민 D 수용체와 붙고 레티노이드 X 수용체하고 mRNA 전사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자재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당뇨가 되고 당 독성이 되고 당뇨 합병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성장도 자극하고 아이들이 천재뇌가 된다. 면역 균형도 이루어서 대식세포를 분화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분화해서 균형을 이뤄서 비염, 축농증, 암, 치매, 파킨슨, 이 만성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염증성 사이토칸을 억제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DNA 손상을 방지하고 암치료 예방하고 치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근육, 근감소도 방지하고 자가면역 질환도 치료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NF-카파비를 억제해서 만성염증을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되고 장벽이 손상되고 장누수가 되고 바이러스 중금속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먹는 것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증식 전이되고요. 충분해야 암세포 전이가 억제된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을 막을 수 있다.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간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D다. 신경재생도 촉진한다. 그래서 아이를 천재뇌를 만들어내고 치매를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이 들면 85세 이상 넘으면 절반이 치매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고농도로 복용해야 된다. 어떻게 복용할래? 오늘은 그 얘기죠. 간경화도 억제한다. 관절 굳어짐, 유착성 동결견이 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 폐가 섬유화된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토피도 치료할 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고 감기를 치료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축농증 이런 것도 치료할 수 있다. 만성 통증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비타민 D는 식후에 바로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예를 들어서 3만 IU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를 뺐어요. 그럼 그 다음날 6만 IU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제가 비타민 미네랄 복용 지침을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해요. 1탄으로 비타민 D 얘기를 할 거고요. 두 가지예요. 고농도 비타민 D 주기화 복용법. 60kg 체중일 때 3만 IU 매일 먹어라. 그리고 6개월 정도 먹은 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2주에서 2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잠시 중단하면 이제 반절로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먹어라.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초고령 사회 85세가 되면 50%가 치매예요. 평소에 10에서 100나노그램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 농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농도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저는 왜 고농도 비타민 D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알기 위해서 비타민 D 반감기, 혈액 내의 비타민 D는 2주면 반절로 줄어들고요. 지방세포 내 반감기는 2달이면 반절로 줄어듭니다. 0세에서 6세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농도로 썼을 때 안전하냐?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8개 논문을 전 세계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4,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향력 지수 120점이라는 엄청난 논문에서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썼냐면 그룹병, 폐렴, 천식, 영양실조, 아토피 피부염, 미수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리고 써야 하는데 안전한가 봤더니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 그럼 뭘 주의해야 되냐? 이렇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이들의 복용량은 10kg일 때 5,000IU를 매일 먹어라. 그 다음에 20kg일 때 10,000IU를 매일 먹어라. 40kg 체중일 때는 20,000IU 매일 먹어라. 그리고 6개월 정도 먹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중단하고 이렇게 먹으면 아이들은 천재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요. 미네랄 흡수의 역설이에요. 이제 고농도 비타민 D를 먹으면 우리 이제 칼슘도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 셀레늄, 몰리브덴, 망간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쭉 흡수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수은, 카드뮴, 납, 비소,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중금속도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래? 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비타민 D 복용 시 3가지 주의사항. 삼치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먹지 마세요. 좋은 미네랄 충분히 드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결석 있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강화 우유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비타민 D 대사하는 과정에서 신장과 간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비타민 D 30나노그램 per 밀리미터가 적정 수치 정상 비타민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정 비타민 D의 농도는 30나노그램은 저는 결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0에서 70나노그램은 부족하다. 70에서 100mg, 100나노그램 정도가 적정하다. 자가면역 질환, 암, 치매 이런 난치병이 있을 때는 120나노그램까지 나노몰로 계산하면 300나노몰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신장에서 칼슘을 재흡수를 증가시켜버리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부갑상선 기능을 항진시켜가 칼슘을 많이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얘네도 세포잖아요. 갑상선, 부갑상선도. 그러면 얘네들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제 저는 이런 것도 고농도로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병원 음식체를 일단 끊어라. 이 얘기는 난치병 치료 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세포단위 질병 치료에서 어떻게 할래? 이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난치병 치료 원리, 세포단위 질병 치료 가설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부족을 치료를 해라. 영양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라. 그 다음에 병든 세포, 갑상선 두 갑상선의 안 좋은 세포, 병든 세포, 노화세포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 자가포식을 유도하는 치료적 운동, 그 다음에 주위의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는 천연 한약재 이런 것들을 차로 마셔라.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인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쓰면 골절이나 낙상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좋은 기능들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져야죠. 정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잘 선택하시고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낫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타민 D 용량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치매가 나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았냐. 다 고농도 비타민 D를 출발로 했거든요. 그런 사람 말을 믿을 것인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먹을 때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럼 그때마다 인슐린이 나오고 항상 포도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항상 나오니까 세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작용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이 생긴다. 비타민도 똑같지 않을까? 비타민 저항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물 대성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고농도로 쭉 복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줄이고 다시 또 복용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비유하면 이런 거죠. 물이 없어서 식물이 바짝 말랐어요. 물을 줬어요. 그때 잘 자라죠. 물을 계속 줬어요. 그 식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적당하게 주고 다시 빼고 이렇게가 필요한 거죠. 모든 비타민, 미네랄은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복용 지침 제한을 앞으로 쭉 해갈 건데요.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수많은 난치병이 비타민, 미네랄 보충으로 많이 치료돼요. 치매도 며칠 내에 비타민 B 부족해서 발생하는 치매는 며칠 내에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데일 브래드슨이 그런 거 잘 관찰했고요. 대부분의 의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용량보다 수십 배 많은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용 방법, 복용 지침을 제안해 보려고요. 최신 논문을 근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의 약물 독성은 제가 제시하는 비타민 용량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부작용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진행성, 비가역성, 퇴행성 뇌질환, 안 낫는 질환이다. 그냥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꼭 한번 보셔요. 치매 치료하는 방법, 크론병 같은 거 치료하는 방법, 암도 치료하는 방법, 음식 항암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출발이 비타민 D 복용이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촬영할 테니까요. 꼭 구독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정보를 듣다가 찾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기 영상에. 그래서 꼭 구독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문영철 치유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된 얘기가 있어요. 세포 단위에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걸 어떻게 가능하냐. 치매도 치료할 수 있다. 크론병 같은 낫지 않는 병도 치료할 수 있다. 암도 치료할 수 있다. 나쁜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래? 병든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래? 좋은 세포, 건강한 세포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래?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